자, 무대가 정리가 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님께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조선의 향촌 자치에서 주민자치의 미래를 발견하는 독특한 주제의 특강으로 잠시 후에 전상직 회장께서 오늘의 세 번째 특강을 이 특별 무대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주민자치의 방향을 지난 조선에서 한번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우 의미 있고 흥미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늘상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이 일을 혼자 하면 개인자치입니다만은 공무원들이 하면 행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웃과 함께 마을 전체가 할 때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함께 자치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자치를 조선은 어떻게 해왔던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계층은 읍면동과 통리입니다. 지금 읍면동이 과연 자치가 되고 있는가? 통리가 자치가 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읍면동이 주민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통리가 주민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읍면동과 통리를 어떻게 하면 민주화할 것인가, 자치화할 것인가, 조선은 어떻게 해왔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살펴봤을 때 일제 때는 읍면동이 통치기구를 했습니다. 주민들 참여 제도가 없었습니다. 자, 선진국들은 읍면동이 거의 다가 자치단체입니다. 읍면동장 선거하고 읍면동 의회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그냥 두고 읍면동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읍면동이 하더라도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따로 있고 주민자치회가 따로 있는 이 이중 구조로 이제 가장 먼저 갈 수밖에 없다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읍면동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어떤 때는 각기 자치를 하지만은 필요할 때는 서로 협치하는 이런 구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민자치회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조직도 달라집니다. 자, 무슨 일을 하느냐 살펴보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중에서 국가 소속 중에서 행정부 소속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는 이제는 사회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운영의 주체가 국가에서 소속되어 있을 때는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운영 주체가 주민으로 변경될 때는 운영 주체가 요구하는 일들을, 운영 주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학술적으로 보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그 다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세 가지를 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현재 있는 주민자치회는 이 세 가지는 전혀 주민자치회의 사명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그랬느냐? 한번 살펴보면 조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주민자치회입니다. 자, 주민은
반드시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자치를 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군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을에서 주민들이 하고 마을에서 하고 자치하는 이것이 주민자치회인데, 그렇게 되자 그러면 이제 읍면동이나 통리가 민주적 절차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가장 주민자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마을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웃으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성립될 수 없을 뿐더러 모든 주민자치법이나 주민자치조례나 모든 제도는 주민들이 이렇게 승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조선 때 주민들이 이렇게 승인하도록 도와준 제도도 있고 승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될 일은, 목표는 반드시 가능한 목표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목표가 또 합의되는 목표라 해야 됩니다. 합의되지 않는 목표는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자원은, 필요한 자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은 동원 가능한 자원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하는 절차가 필요해야 되는데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라 해야 되고, 민주적인 절차도 가능한 절차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민자치가 성공하는데, 현대 한국의 주민자치가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조선은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적이고요. 이제 살펴봤을 때 주민자치회는 현재 인구로 봤을 때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인구가 많습니다. 읍면동 정도면 자치단체가 돼야 되는 게 옳습니다. 외국에는 다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면적이 너무 큽니다. 동네 한 바퀴 다 돌라 그러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도 다 못 돕니다. 골목을 다 돌아가면. 자, 구조도 그렇습니다. 읍면동이 있고 직능단체 있고 누구 있고 다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엉성한 주민자치회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주민자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제반 여건을 다 살펴봐서 주민자치를 설계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반드시 회원이라 해야 됩니다.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회원이 돼서 주민자치회원들이 회원총회를 하고, 그 회원총회에서 우리 마을의 규칙은 이렇게 하겠다고 규약을 정하고, 그 다음 대표를 뽑고, 그 다음 할 일을 정한다면 주민자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일 주민자치 회원을 없애면 주민자치는 토대가 없어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에는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없습니다. 조선도 회원이 없었느냐? 회원이 있었던 조선의 주민자치회는 전부 성공을 했습니다. 회원이 있어도 실패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양약을 살펴봤을 때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덕업상공,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률, 이거 뭐 시험 볼 때 늘 보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서로 상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겠다는 서로입니다, 이제. 근데 이 향약은 여시향약입니다. 중국의 여시라는 집성촌의 마을의 향약입니다. 그 마을의 향약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종친들 간의 약속입니다. 종친들 간의 문중규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향약을 한국에서 도입해서 봤을 때 옆에 보면 표에 해놨습니다만은, 여시향약은 남선여시 집성촌에 해당되는데 조선은
행정구역에다가 실시했습니다. 구성은 종친인데 이쪽은 양반도 있고 상민도 있습니다. 관계는 종친들끼리니까 수평적인 친인척 관계입니다만은 이쪽은 양반하고 상민하고 엄격한 신분제도 사회에서 신분이 다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시양약은 상부상조가 목적인데 조선은 도덕교화가 처음부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향약이 변질돼서 다산정약용 선생은 향약은 도적보다도 더 무섭고 범보다도 더 무섭다고 향약의 폐해를 지적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조선 향약이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모든 규칙은 양반이 만듭니다. 그런데 규칙 준수는 상민들이 해야 됩니다. 상민들은 본인들이 만들지 않은 규칙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국법도 아닙니다. 양반들끼리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폐해가 심했습니다. 심하니까 정부에서 보다 안 되겠으니까 상민하고 양반이 너무 분리가 되니까 우리 이제 합하자 그래서 이제 상계는 양반계고 하계는 상민들계입니다. 상민계와 양반계가 합하는데 결국은 합해지지 않습니다. 양반은 양반 노릇 하려고 그러고 상민은 양반의 지배를 받기 싫어해서 잘 안 됩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수령향약이라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장을 시군구 회장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겸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훈향약이 첫 시범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 수령이 정말 밑에 해놨습니다마는 수령이 친정하니까 수령의 현명함과 현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좌우되니까 이거는 주민자치 조직이 아니라 행정조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산정약용 선생이 이 향약을 보고 그렇게 혹평을 하셨던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니까 조선 향약은 결국은 이 세 가지는 실패를 다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마을은 잘 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봤을 때 수령과 사족과 상민이 이렇게 있을 때 수령은 현청에서 수령 일만 하고 양반은 향교나 서원에서 양반 할 일만 하고 서민들이 상민들이 자기 동네 일들을 양반이나 수령 간섭 없이 스스로 할 때 정말 멋지게 성공한 겁니다. 저기서 두레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주민자치는 여기서 다 발전을 하는 겁니다. 어제 그 광주시에서 이 향약박물관을 만들자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는 절대로 수령이나 양반이 간섭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간섭하나요? 주민들끼리만 하나요? 양반이 간섭 안 한다. 요즘 양반 없습니다만 시민단체가 간섭 안 하나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향규, 상합계, 수령향약, 총계, 조선의 향약은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위에 있는 3가지는 다 실패했습니다만은 상민들끼리만 했던 총계는 보란듯이 멋있게 성공했고 일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식민지 지배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저 촌계 조직입니다. 어떻게 행정력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향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조선의 경험을 봤을 때 수령이 주도하고 간섭해도 주민자치가 불가하고 사족들이 신분 앞세우고 실력 앞세워서 주도시의 주민자치가 불가하다 그러는데 하고 주민들끼리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협력하여서 자치를 할 때 주민자치가 가능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군구 장들은 주민자치에 간섭하는 것을 시군구 장의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자치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마을에 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없어서 그러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단체장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주민들을 지금 현재 관심이 없다고 무능하다고까지 폄훼하는 것은 저는 정말 속상해서 배기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사족입니다. 사족들은 저때 조선 때는 상민들은 글을 잘 모릅니다. 사족들은 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한문 해독 다 합니다. 자, 요즘 얘기로 하면 주민들은 주민자치계획 세워오라 그래도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지만 옛날 사족들, 지금 시민단체는 저게 직업입니다. 그런 거 만드는 게 직업입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시민단체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백전백패입니다. 저런 거 만들어 오라 그러면.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사족들이 자기네가 많이 안다고 주민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시민단체가 본인들이 조금 능력이 더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을 가르치려고 덤비면 그 주민자치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 주민자치, 시민단체가 주민자치를 통째로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서울형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해버린 겁니다. 이따가 이제 자세한 거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3자 간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민자치는 성공 못한다. 조선이 326년 동안 저런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1895년에 드디어 주민자치 제도를 만듭니다. 자, 리는 매호별 1인이, 매호 대표가 회원이 돼서 이 회원들이 리장 선거합니다. 그 다음 리장들이 모여서 리에서 대의원 2명씩 3명 나옵니다. 3명씩 모여가지고 읍면동장 선거합니다. 그 다음 읍면동에서 대의원 3명씩 모여갖고 이제 시군구 주민자치회장 선거합니다. 군수는 정부가 임명하고요. 이렇게 하는 주민자치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봐도 잘 만들어졌고, 지금 있는 주민자치회 법도 조례도 여기 못 따라갈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 부분을 강점하면서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때 이렇습니다. 자, 저걸 살려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시민단체와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심심해서, 심심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요일 날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자, 주민자치회는 마을 사람들의 보편적인 조직입니다. 전체가 다가 가입하는 보편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이 모이다 보면 좋은 일을 하자고 뜻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소수 운동가가 모여가지고 좋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을 늘리러 갑니다. 이게 이제 저도 시민단체 생활을 해봐서 속성을 잘 압니다. 자, 정반대되는 두 단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시민단체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바깥에 있을 때는 시민단체가 잘하는 일을 주민자치회가 시민단체한테 의뢰도 하고 도움도 받으면 되는데, 이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 위에서 장악을 할 때는 주민자치회는 움츠려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 자체가 무산돼 버립니다. 자, 이런 관계를 이제 한번 생각을 이제 보면서 살펴보면, 이제 서울시입니다.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민간 위탁 허용했는데, 정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단으로, 이제 저거는 정부기구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고 위탁을 했고요. 1년에 47억인가 위탁비 줍니다. 그 다음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전부 다 위탁을 했는데, 저기도 기본으로 1억 8천 정도고 나머지 4, 5억 정도씩은 지역이 됐던 것 같고요. 동에는 동자치지원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든다 그러면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이 운영해야 될 것을 설립과 설치와 운영을 통째로 위탁받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상부 구조를 마치 조선의 양반들이 하듯이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는 뜻 있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에서 배기지 못하고 나오고 그냥 하수인으로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분들은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가끔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소극적이라 말을 잘 못하시지만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조를 보면 이제 위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자지원센터, 자치지원관이 있는데 이제 주민자치 회장님들을 면담을 해보면 주민자치 지원관이 간사하고 소통을 해서 일을 거의 다 결정을 해버리고 또 분과위원장들하고 소통을 해서 일을 거의 다 결정을 해버리니까 주민자치 회장은 이게 로봇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무슨 주민자치회입니까? 그런데 자, 이런 구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구조를 기획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심인가 아닌가 근본적으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무모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민자치회 설립을 시장군수가 시민단체 위탁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탁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조례에다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민간단체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은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은 지금 극도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원칙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민자치 설립 운영까지 위탁하는 것은 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거는 주민들이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시민단체 위탁하더라도 시민단체는 뭐 강사 섭외하거나 강사 섭외도 주민들이 한다 그러더라도 교육 진행 정도, 뭐 회의실 준비 정도, 아니면 뭐 서류 만들어주는 정도, 이런 정도 보조적인 기능을 위탁한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나머지는 주민들이 주도하게 돼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모르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 교육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정책까지 주민자치의 주권까지 위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하자면 우리 을사보호조약 때 우리나라 외교권 일본에 넘긴 거나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단체에 넘긴 거나 저는 품질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포괄적 위탁을 허용해준 의회도 저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보고 오늘부터 의원님들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조직화하고 행사하는 것이 위탁이 되어 있고요. 주민설명회, 주민자치회 모집, 주민자치 교육도 위탁이 되어 있고요. 회의 진행, 회의, 자치회 운영 컨설팅, 간사 선정하는 것까지 다 위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무지한 주민자치 정책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반드시 회원이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위원회니까 회원이 없어도 됩니다만은 주민자치회라고 해놓고 이 회원이 없게 만드는 거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근데 주민총회는 있어요. 회원총회는 없습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장난에 우리가 쏘는 겁니다. 쏘가서 주민자치 본령을 그르치는 겁니다. 원래는 주민자치 회원들이 총회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회원이 자격이 주어지면 반드시 의무가 주어집니다. 회비 같은 내라는 의무가 주어지고 그렇게 회비를 내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주민총회를 하면 출석 정족수가 있습니다. 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정족수가 주민총회는 없습니다. 주민자치 회원 총회는 있습니다. 그 주민총회는 오는 사람 데리고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피선거권, 선거권이 있어야 됩니다. 저 부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주민총회는 피선거권 없습니다. 단지 찬반 투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민자치라고 한다면 사회비자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겁니다, 바로. 이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는 다른데 출석권은 양쪽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출석 정족수는 없고 의결권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근데 의결 정족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선거권도 없는 것 같고요. 피선거권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무늬만 주민총회지 주민총회 아니다. 이런 걸로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중앙회장 생각이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은 인구가 너무 많고 면적이 너무 커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통리를 통회리회로 바꿔가지고 통해서 통회장을 주민들이 선출하고 이제 읍면 동회장도 주민들이 선출하면 이때부터 주민자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는 통장이 주민자치회장 할 일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주민자치회를 하자면 입법권, 인사권, 조직권이 없으면 주민자치는 안 됩니다. 그 주민자치회 입법권이 지금 없습니다. 시군구 의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 의원님들 만나면 말씀드리는 것이 꼭히 필요한 것만 시군구 의회가 결정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회에다가 위임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행안부가 이런 것까지도 시군구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놔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군구 의회는 지금 선택권이 없다고 여러 번 토론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고 주민자치는 NGO, NPO, NFO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정부도 간섭해도 안 되고 기업이 간섭해도 안 되고 시민단체가 간섭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도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도 시민단체도 정부와 시민단체가 편먹고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한다. 간섭 정도가 넘어서 지배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 동기는 주민자치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타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우리 동네 위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하는 것이니까 멋있게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2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주민자치위원 서울에서 추첨으로 뽑은 분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 하지 않습니다. 금방 그만둬버립니다. 주민자치위원 그만두는 어떤 곳에는 80%까지 될 정도로 주민자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주민자치를 하려면 이익 보는 게 있거나 권력을 얻는 게 있거나 명예를 얻는 게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러면 조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조선 때 촌계는 정말 이 마을에서 주민자치회 설계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익도 얻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또 필요한 권력도 얻게 하고 발언권이나 민주적인 어떤 이런 권력도 얻게 하고 또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좋은 일 같은 거 했을 때 칭찬을 받게 해주는 이런 일들도 있고 주민자치회 제도 안에 이익동기 그 다음 권력동기, 명예동기를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조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주민자치 한다고 만든 주민자치회 조직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주민자치위원 할 사람 많으니까 응? 정해진 대로 하시오라는 아주 강압적인 조직이지 주민들 전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각자를 위하면서도 마을 전체를 위하는 이런 시스템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 있다. 이제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학회장이나 조항회장 입장 양쪽에서 봤을 때 갑갑하게 짝이 없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만 해도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지 않은데 이 이야기 자체를 안 들을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동영상은 제가 보니 편집해서 시군구 의원님들한테 한 분씩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작은 주민자치는 마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동기나 권력동기나 명예동기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조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조상들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자치 정책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하고 싶어 할 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실행을 지원해주는 이제 줄탁 동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줄도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탁도 지원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이제 이 두 개 양쪽이 다 망가져 있으니까 양쪽 다를 살려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주민자치 동기는 무너져가고 주민자치 지배체제는 공고해져가는 변화가 있어서 이제 이때일수록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또 지방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해서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성남시 의장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의회는 그 시군구와 이제 국가와 시군구 간의 균형도 잡습니다만은 또 시군구와 이제 주민들 간의 균형도 잡습니다만은 주민들 간의 시민단체와 주민자치회 간의 균형도 잡아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습니다. 조선의 선비 덕목은 많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봉사하는 게 많이 안다는 것의 사명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봉사하는 것이 많이 가진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져 버리고 조선의 선비는 그랬는데 지금 시민단체는 모르는 걸 이용해서 지배하러 장악하러 들어오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먼저 깨닫는 거고요. 주민들이 미처 깨닫기 이전에는 시군구 의원님들이 이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고 대한민국 입법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이 균형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균형이 많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듯이 그게 주민자치의 발전인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셔서 한번 멋지게 주민자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수령이 간섭하면 주민자치 망한다. 두 번째, 양반이 간섭해도 망한다. 주민자치는 주민들끼리 하도록 두면 된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만 해주고 절대로 간섭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없는 내용을 아주 재미없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